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호남에선 불 안 나나. 국회 본회의 표결 중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던 중 나온 망언입니다. 올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187명이 희생당하고 130억 평이 소실됐습니다. 지역사회와 생계 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된 이 역대급 재해 앞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할 소리입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국민들이 재해로 피해를 당했으면 좋겠다 하니 이걸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망언들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재와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앞에서 즉각 공개 사과하고 당과 국회는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 하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들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님 먼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강버스 네. 얘기부터 좀 하려고 먼저 모셨습니다. 네, 정말 웃기 힘든 상황이죠. 오늘 네. 한강버스가 운항을 중지한다. 예, 전격적으로. 오늘 들어온 속보였어요. 네네, 오늘 갑자기 들어온 속보인데 갑자기 한강버스 운항을 중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운항한 지 열흘 정도 됐는데 사고가 3번 정도 이미 발생을 했고 운항 중지 상황이 3번 정도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도 앞으로 한 달간 더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에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나머지 4척을 더 도입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당황스럽죠. 저희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분들도 여러모로 진작에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응 없고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우기다가 결국에는 이런 사태를 맞이한 거죠. 이게 한강버스가 처음에 어떻게 이제 운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강버스가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거 배를 기간 내에 만들 수 있느냐가 이슈가 됐었어요. 네. 이 배가 지금 은성이라는 곳에서 만든 2척과 현재 가덕중공업이라고 문제되고 있는 업체에서 만든 거 2척, 4척이 이제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0월 18일 날 8척 모두를 도입을 해서 9월 18일 날 8척 모두 도입해서 정식 운항을 15분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배가 다 안 만들어져서 4척 가지고 한 시간에 한 대씩을 운행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10월로 넘겨서 운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원래 이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퇴근용으로 도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 출퇴근용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게 이미 8월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9월 18일 날 정식 운행은 출퇴근 아침 6시 반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배를 다 8척을 들고 올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예. 그랬는데 막상 시작할 때 취향식 때 4대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마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대는 시험 운항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태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출근 때는 아예 도입도 안 됐고 거의 퇴근 시간? 물론 그것도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긴 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출근 시간에 도무지 이용 인구가 없다. 어차피 관광이다. 그럼 이건 수익 문제도 있고 하니까 퇴근 시간 오세훈 시장 말대로 풍경 즐기고 하기에 퇴근 시간이 괜찮다면 운행 시간을 줄여서 적당한 시간대에 먼저 시범 운행자로 활동을 하면서 보고 데이터를 누적한 다음에 정식 운항을 하라고 저희가 여러모로 지적을 하고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식 운항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시간은 11시부터 예. 4대만 운항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어떤 이제 사업이든 네. 국가 사업이든 뭐 이렇게 지자체 사업이든 예산, 그러니까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요게 이제 처음 목적과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출퇴근용으로 마련한 사업인데 출퇴근용으로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강버스가 지금 이제 뭐 열흘도 안 돼서 운행이 중단된 이유도 사실 안전성의 문제, 운항 중에 문제점이 지속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사실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 여러모로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게 정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이게 왜 오세훈 시장은 이걸 자꾸 교통이라고 주장을 할까? 그러니까 출퇴근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교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걸 관광이 아니라 교통이라고 주장할까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는 이게 교통이어야만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장을 한강 위에다가 지어놨는데 그 하천 전용료가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확인을 정확하게 좀 더 해봐야 되지만 아마 점용료를 공익상 교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강 점용료는 국가에 내야 되거든요. 예. 아마 무료로 우상으로 그 지출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유람선 사업, 관광 사업일 경우에는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교통이 되면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교통이라고 계속 우기시는 점도 있는 것 같고 애초에 이게 도입이 될 때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의 도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그 골든라인 김포 골든라인의 밀집도를 한강버스, 리버버스로 해소하겠다라는 핑계로 이걸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입 취지가 출퇴근용이어야만 했던 거죠. 그렇네요. 도입하기 위해서는 네네. 도입을 하기 출퇴근용이어야 위해서 했는데.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서울에 이미 유람선이 있는데 출퇴근용이 아니면 뭐하러? 교통이 아니면 그러네요. 뭐하러? 이미 유람선이 있잖아요. 근데 왜 배를 10척이나 더 만들어서 이걸 띄워야 되지라고 질문했을 때 이건 교통입니다. 기존의 유람선과 다릅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차별성이 필요했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뜻은 이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메워줘야 되게끔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이걸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게 SH공사입니다. 네. SH공사는 서울시가 출자해서 만든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공기업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제가 이 같이 합작법인으로 하고 있는 민간 회사인 이크루즈라는 회사랑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이크루즈가 이 배를 만드는 한강버스가 다니는 배를 만드는 돈을 안 내서 SH가 돈을 다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크루즈가 돈도 안 내는데 손절하셔야 되지 않냐. 이크루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계약도 해지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고 선박 운영에 있어서 이 크루즈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세훈 시장이 말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전혀 노하우 없이 전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열흘 만에 운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일단 1,500억 원이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배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서울시는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1,500억 원 사업비는 서울시 재정이 아니라 민간 업체가 내는 이제 재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서울시가 들인 돈은 뭐 이제 선착장 조성이라든지 등등에 227억 원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맞나요? 말짱 헛소리죠, 진짜.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한강버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주요 주주는 SH와 이크루즈라는 회사입니다. 결국 공기업이네요. 그렇죠. SH가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이크루즈가 돈을 제대로 안 내서 처음에는 반반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걸 지금 7대3 SH가 70%를 투자한 회사가 이 한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과연 민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사실상 운영하는 기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눈 가리고 아웅이 있는 거고 그 한강버스가 투자한 돈을 어떻게 민간에 사라고 합니까? 그 주요 70% 주주가 SH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선거용으로 마련한 사업이다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 지금 서울 시민들의 여론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다들 처음에는 좀 궁금해서 한 번씩 타보러 가셨다가 뭐 관광이면 모르겠는데 뭐 어쩌고 정도의 느낌인 거 신기하다 정도이신 것 같고 이걸 왜 이 돈 들여서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교통 대란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버스도 너무 큰 환승책에서 벗어나겠다고 난리가 났고 또 사실은
그 기후동행 카드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적자가 많이 누적이 돼서 그 사업할 돈이 없다 보니까 성수동의 그 출입구도 제대로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는데 야. 그런데도 이거를 제대로 진짜 신경 쓰고 돈을 투자할 곳에 하지 않고 한강버스를 본인 치적 사업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돈을 1,500억이나 썼다는 게 시민들께서 납득을 좀 못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자체적으로 좀 시범운행한 타본 영상도 올리고 해봤는데 댓글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나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시민 혈세로 이게 뭐 한 짓이냐. 아. 뭐 여러모로 많은 이제 음모론과 걱정들도 같이 하고 계신 상황이죠. 네. 한강에서 배 타고 관광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유람선을 타면 되죠. 왜 그렇죠. 수백억 원을 들여서 그죠? 길게 보면 이제 수천억 원이 될 텐데. 요거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행안위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1차 감사원도 한번 감사를 했었습니다. 이 크루즈가 이제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과 친환경 아. 선박으로 보조금을 받은 관련해서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한번 받았고요. 이제 2차로 전반적인 내용에서 이 선박을 만들게 된 가덕 중공업으로 새로 수주를 주는 과정이나 기타를 다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선 지급만 210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엔 혈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운항한 지 열흘 만에 지금 중단된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 정말 저는 정말 석고대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열흘째잖아요. 열흘째면은 하루에 4번씩만 운행했어도 40번은 운행을 한 거고 서울 시민들이 지금 안전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 좋게 큰 아. 사고 없이 배를 타셨지. 지금 한강도 굉장히 깊고 파도가 센 강이거든요. 이 강에 사람들을 제대로 안전도 담보되지 않은 배에 실어서 날랐다는 게 전 정말 이거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이 시민들을 위기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불어넣고 밀어넣고 대대적으로 또 홍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사과하셔야 된다. 오히려 네. 정말 이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출항 나흘 만에 이게 중간에 멈춰섰었어요. 그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시민만 115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넘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오세훈 시장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에 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행을 시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열흘 만에 멈춰 섰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또 진행이 된 게 있어서 여기서 또 멈추는 거는 또 아닌 것도 같고. 네, 저도 정말 우리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계속 서울시를 이끌어가선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서울시정을 잡았을 때 이 한강버스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운항 수익의 문제도 있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출구 전략이랄까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연구 용역도 새로 해보고 또 진행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튼 무조건 그냥 운행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더 예산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새로 용역을 진행해서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